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의료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전문의 4명을 지원받아 진료 수준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인력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정형외과 1명, 호흡기내과 1명으로 대구의료원 측은 이들의 파견 근무로 뇌혈관 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인공관절과 고관절 치환술 등 근골격계 수술 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기하면서 시민단체 반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로 공공병원의 장점을 경험하면 왜 제2의료원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대구시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에 전문의 2배 충원 등 광역단위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 구축을 제시한 대구시.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가 몸집 불리기에 그칠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바람처럼 제2의료원 건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안동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4도에서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직은 바람이 차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눈으로 바뀌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인 토요일 새벽부터 다시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안동 유교랜드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 연계 첨단 시티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데요. 지역 공공문화공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에서 8월 전시관 전체를 휴관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선비의 일생이 담긴 9개 주제 전시관에 각각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구축하는데요. 메타버스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또 LED 미디어월 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 경북 동해안에는 저녁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지금 많이 미끄러운데요. 빙판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대게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2023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울진군 후포항 왕돌초 광장 일원에서 겨울철 별미 중인 별미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시컬 맛볼 수 있고요.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거일리 대게 원조마을 대게풍어 회원굿 등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바다의 보물을 잡아라,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경매 등 대게를 주제로 한 상설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붉은대게는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판매되는데요. 이 붉은대게를 재료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무료 시식도 진행이 됩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대게는 찬바람이 불어야 살이 차는데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제철이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는 바로 지금 2월부터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축제에 방문하셔서 울진 특산품인 대게와 붉은 대게 제대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4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영아 응급 환자가 발생해 육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급성 열성혈관염, 일명 가와사키병으로 의심되는 7개월 아이를 이송해달라고 동해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어제는 동해상의 풍랑특보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해경 헬기 지원이 어려웠고 동해해경은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인 1,500톤급 경비 함정을 사동항 인근으로 급파했습니다.
환자와 의사를 포함한 4명은 경비함정을 타고 오전 11시쯤 울릉도를 출발했습니다. 해경은 올해 들어 헬기 2차례, 함정 1차례를 이용해 총 3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해해경은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항시 대비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지역 뉴스,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집단 퇴장입니다. 누가 집단 퇴장을 했나 봅니다. 네, 이 달서구에 건립하려 했던 대구시 신청사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를 두고 그동안 한 목소리로 일부 매각 없이 원안대로 건립을 촉구해 오던 이 달서구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달서구 주민단체 주최로 달서구청에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네. 자리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구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구의원들이 다 이제 퇴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집단 퇴장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어제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라는 달서구 주민단체 주최로 달서구 의회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 단체는 대구시청 앞 집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신청사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활동을 해온 단체인데요. 이날 이 단체의 주장도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네. 한다고요? 네, 이달 달서구 의회에서도 재적의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하는 등 이 김해철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자리를 채웠는데요. 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 토론의 자리가 아닌 결의대회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의원은 구의원들이 모두 신청사 건립 원안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다른 의원들도 이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자 이 행사를 주최한 주민단체는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그 구의원들이 모두 그냥 퇴장을 한 건가요? 네, 이 김정희 의원 1명을 제외하고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모두 동시에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이 해당 주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70여 명도 함께 자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자리를 뜨는 구의원들을 향해서 우리 손으로 뽑은 구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이 홀로 남은 김정희 의원은 대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주민 뜻을 듣기 위해서 남았다고 설명했고요. 네. 의원들은 떠났지만 1시간가량 간담회는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 의원들의 성토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예. 그럼 달서구의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사실 이날 갈등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 원안대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단체와 달리 최근 달서구 의회에서 이 신청사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라도 조속히 건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이 달서구 의회에서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신청사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라도 조속히 건립하자면서 홍준표 시장의 생각을 돌리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이 신청사 부지 재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불안감도 전했고요. 특히 이 신청사 예정 부지 주변에 빈집이 방치되는 등 이 건립 중단에 따른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주민 불만도 많다고 걱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달서구 의회에서는 신청사 부지를 이제 일부 매각해서라도 좀 빨리 건립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다양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기초의회에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볼까요? 네, 소싸움입니다. 예, 요즘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소싸움에 대해서요. 네, 이 최근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동물보호법 예외 조항을 둔 소싸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오락을 위해 소를 학대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또 이 초식 동물의 소의 체력과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습성에 반하도록 한다고 했고 또 싸움 도중 부상을 입는 상황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싸움
소싸움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상 예외 조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다만 민속 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어서 각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엔 경북 청도군과 대구 달성군에서 이 소싸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소싸움을 하는 곳이 있나요? 네, 이 전국 11곳에서 이 소싸움이 이루어지고 꽤 있는데요. 많네요. 네, 경남이 6곳으로 가장 많고요. 전북 2곳과 충북 1곳이 있습니다. 이 동물단체에 따르면 이 북의 정읍시와 완주군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함께 이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2019년 이후 최근까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개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물학대 논란으로 대회가 중단된 곳도 있나요? 네, 이렇게 상설 경기장이 있는 경북 청도군을 제외하고는 예. 나머지 지역에서 매년 1회 정도 대회를 특정 기간에 이렇게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성군은 또 다음 달 30일부터 5일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1998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네. 5회차부터 달성군이 이어받아서 매년 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합계 1억 5천만 원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실제로 달성군도 소싸움 대회 반대 민원 전화도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아서 중단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청도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매년 1회 정도 대회를 특정 기간에 열고 있는데 달성군도 열고 있고요. 네. 근데 청도군에는 그러면 상설 경기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인데요. 이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이 경기장을 개장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24경기 또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250경기가 개최됐는데요. 정말 많이 열렸네요. 네, 연간 운영 예산이 그래서 63억 원입니다. 이 청도군은 소싸움 경기에 대해 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좀 꼽았고요. 또 민속 경기이자 오랜 전통 문화로서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관계자에게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서 좀 물었더니 좀 펄쩍 뛰었는데요. 훈련받은 조교사가 이제 소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또 수의사도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방목하는 환경에서 평소 주인과 교감하고 지낸다고도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청도의 얘기죠.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소싸움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면서 앞으로 소힘 겨루기라는 말로 아하. 좀 바꿔부를 계획도 전했습니다. 참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자주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관련 상황이나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네, 불참입니다. 이번엔 또 누가 뭘 어디에 불참하는 건가요? 네, 오는 18일에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식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사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불참 배경으로 올해 20주기를 맞는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행사가 네. 뜬금없는 순수성 시비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홍준표 시장은 주요 간부 회의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식을 두고 순수해야 할 추모 행사인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민주노총 시민단체까지 대구에 모여 활동하는 것은 정치 투쟁과 다름없다면서 시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대구시는 해당 발언이 추모 행사 참석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요. 이 다수 언론은 홍 시장이 사실상 이 추모 행사 불참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 공보관도 언론에 이렇게 말은 나왔지만 참석할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건데 과거 대구시장들은 어땠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식 행사에 모두 다 참석을 했었나요? 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사가 발생했던 것이 20년 전인 2003년인데요. 이듬해 첫 추모 행사에 당시 이제 조혜영 그 시장
시장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 시장은 이 참사 수습에 좀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는 등의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모식에 참석했지만 그 다음에는 불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범일 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는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담당 부서 국장을 대신 참석하도록 했고요.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네, 당시 대구시는 유가족 단체의 갈등으로 추모 행사가 따로 치러지는 것을 불참 사유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8일에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또 2015년에 권 시장은 2.18 안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 같은 해에는 참사 당시 현장을 보존한 이 추모 공간을 중앙로역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마다도 다르고 그때 그 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다른데 네. 지금 대구시의 해명대로라면 아직까지는 이제 대구시장의 뭐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거네요. 확실하지 네. 않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준표 시장이 내일 또는 모레 중앙로역에 마련된 분향소에 헌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긴 하는데요. 이 대구시는 이 또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홍 시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도 했는데요. 네. 이들은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행사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이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장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이 참사 이후 20년 동안 희생자 추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야 조금씩 확대된 시간들을 함부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참사 추모 주간입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참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모두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월정수당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된 지난 3개월 동안 약 1,00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시민단체는 전 시의원을 향해서 옥중에서도 이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고 있다면서 세금 루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심과 자질이 불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 상태면 사실상 의정 활동은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대구시의회는 이 대구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의 구속 근거가 없다. 이후에도 계속 매달 3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받은 월정수당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전국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네. 이 지방의회 대다수가 지방의회 구속기관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이제 지적이 됐는데요. 이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곳은 전국 10곳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좀 제도 손질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 뉴스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였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송에서 전국 중고대학 실업팀 배드민턴 동계 전지훈련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기량을 갖춘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실업팀 선수들이 실력을 갈고 닦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훈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면서요? 네,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청송군 국민체육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3년 전국 우수선수 배드민턴 동계전지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네. 체육관 안에 있는 12개의 코트에서 3주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명 정도의 선수가 셔틀콕에 몸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급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봤거든요. 네. 근데 공이 너무 빨라서 저는 안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받아내는지 신기했습니다. 훈련하는 소리 들어보시고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과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청송여고 고등학교 2학년 임민지입니다. 같은 학교에선 훈련을 하면은 다 비슷한 플레이들이랑 그런 것만 하는데 다른 지역 선수들과 하면은 평소에 못 보던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시합 때도 긴장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스피드에 좀 약점이 있었는데 대학교 선수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대비도 되고 볼스피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서 3월부터 시즌 시작인데 실력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전 금메달까지 바라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과학대학교 2학년 손유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경기를 마쳤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21대 15, 21대 9로 이겼습니다. 경기를 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앞에 네트 플레이랑 뒤에 스매싱이나 드롭 같은 것도 상대방이 자세도 좋고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게임 뛰면서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공간에 많은 코트들이 모여 있는 게 흔치는 않다고 들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합장에서만 볼 수 있는 환경을 모든 팀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코트랑 네트 높이가 국제 룰이랑 똑같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 잘 마쳐서 국내대회, 국제대회 한번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렇게 청송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 보면 청송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잘 갖춰진 경기장 시설과 자연 환경,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는 각종 실내 스포츠 경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제 규모의 넓은 실내 공간과 체력 단련실, 샤워실 이런 국내 최고의 실내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전국 중고 대학 실업팀 배드민턴 동계전지 훈련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청송하면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하잖아요. 선수들이 휴식도 잘 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근에 국립공원 주황산, 달기약수터, 송소고택 이런 자연과 문화 환경이 잘 갖춰진 곳들이 많아서 힐링하기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청송으로 모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관련 내용 이번 훈련의 총감독인 임태천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선수들이 왔는데 어떤 지역 선수들이 있습니까? 경기도 포천여고를 비롯해가지고 중학교 팀들이 10개 팀들이 와서 1차 훈련을 하고 지금 실업팀 최정상인 김천시청 남자 여자팀을 비롯해가지고 고양시청, 인하대학교, 경남대학교, 밀양여고라든지 거창성악고등학교, 구미시 체육회 선수들이 또 10개 팀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스케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하면은 오후 12시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해서 6시에 마치는데 오전에는 단식 전체 팀들이 팀별로 게임을 위주로 하고 단식 마치면은 또 복식 위주로 훈련을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선수들이 청송까지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청송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송에 모인 이유는요, 체육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송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다 보니까 12코트에 배드민턴 전용 코트가 있어서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기에는 최적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고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청송에 모인 거라고 그럼 할 수 있겠는데 선수들이 훈련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3주가 동계훈련을 마치면 3월 달부터는 시즌이 이제 시합이 전국대회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경기를 통해 가지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3주간의 그런 전주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청송에서 중학생부터 실업팀 선수까지 다양한 지역의 선수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오늘 흘린 땀이 미래에는 영광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청송이 배드민턴 동계 전지 훈련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전동훈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택시와 같이 이동수단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교통환경 시스템에도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ITS,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들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높여주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장서현 교통 ITS 팀장 연결해서 함께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ITS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최적화 및 자동화를 통해 교통의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네. 도로상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한지 운행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커다란 전광판을 볼 수가 있고 버스 승강장에서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또한 내비게이션에서 최적 경로 안내와 도로의 혼잡 정도를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리하고 또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 기술들이 또 개발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2009년부터 교통정보 수집 제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호체계 개선, 돌발 상황 관리,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전동 킥보드, 디지털 물류운송,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통정보 인프라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서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 AI 기반 상황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지원 디지털 신호 체계 등 첨단 교통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서는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는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서비스,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 운영, AI 안전 통합 횡단보도 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ITS 융복합 자율협력주행 실증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전문 분야여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먼저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 잔여 시간 정보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자율주행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호 위반, 과속, 꼬리 물기 등 위험 운전의 사전 예방과 함께 자율차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첨단 신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2020년부터 2년간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실증을 완료하였고 대구 국가산단 내 교차로 30개소의 신호 정보를 개방하여 모바일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네요.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추진한 이 사업의 특징은 별도의 추가 장비 설치 없이 신호 제어 장치 고도화와 민간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이며 실증 결과가 국내 표준으로 채택되어 자율주행 상용 환경 구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다가오는 3월부터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상하로 등 도심 주요 대로의 교차로 300개소의 신호 정보가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향후에는 도심 내 모든 주요 도로에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주행하시면 교차로를 통과하실 때마다 신호등의 잔여 시간 정보와 우회전 보행 신호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우회전 일시 정지 법규 준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시스템 3월부터는 그러면 대부분의 도심 주요 대로 교차로에서 이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은 뭔가요?
네,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은 신천대로의 교통사고, 역주행, 낙하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AI 기반의 카메라가 자동으로 상황을 검지해서 경찰청 교통상황실, 공공시설관리공단 대응팀, 인근 도로 전광 표지판과 라디오 교통방송에 실시간으로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순찰과 제보에 의존하던 기존 사고 접수 처리 방식보다 신속하게 상황 대처가 가능하고 운전자가 인근 전광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교통방송 리포터의 빠른 상황 전파로 우회 운전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천대로에 사고가 발생하면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이 정말 움직이지 못한 채 꽉 막힌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신천대로의 진출입 특성상 교통사고가 나면 우회하지 못하고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구시는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난 1년간 실제 도로상 운영 평가를 거쳤고 신속한 사고 처리와 차량 우회 안내로 교통 혼잡 해소 및 2차 사고 예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압산순환도로, 신천 동로 등 주요 도로의 사업을 확대하고 운전자 내비게이션에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지능형 교통체계들이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네, AI 안전통합 횡단보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횡단보도 안전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인데 네. AI 카메라가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와 차량을 검지하여 상황에 맞는 사고 예방 정보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통행 시간이 부족한 보행 약자를 보호하고 횡단보도 대기 보행자에게는 무단 횡단 방지 및 우회전 차량 주의 경고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며 운전자에게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정보와 우회전 보행 신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12개소에 다음 달부터 시범 설치하여 효과성 검증을 거친 후 내년에는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AI 안전통합 횡단보도 플랫폼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엔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어떤 게 또 체계들이 교통체계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통정보, 신호정보, 사고정보 등 교통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연구기관, 민간기업, 자율주행차 등에 필요한 분야에 통합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네.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한꺼번에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AI 안전통합 횡단보도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와는 또 다른 건가요? 네, AI 안전통합 횡단보도는 기존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의 정보 신뢰성 확보가 부족하고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고장이 잦은 바닥 신호 등 같은 다양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유사 기능을 통합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향후에는 자율차에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주행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면서 대구 시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ITS 융복합 자율협력 주행 실증은 기존의 지능형 교통체계와 역할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의 ITS 사업은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혼잡 구간 지정체 해소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었다면 예.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교통정보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교통기술을 도입하여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같은 센서가 모든 교통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정보 활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국가산단에서 상하로를 거쳐 신천 동로까지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첨단 신호체계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실증 사업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ITS 사업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구시와 비슷한가요? 네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 혼잡이 발생하는 특정 구간에 신호 운영 개선을 위한 신호 체계 최적화, 좌회전 감응 신호,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신호 우선권을 부여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등 도심 내 통행 속도 개선과 교통량 분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러한 여러 실증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선도 사업을 추진해왔고 도로교통법상 채택된 첨단 표준 기술을 도시 전역에 상용 인프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이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우리 국민의 교통 환경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대구시 계획과 목표 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국토부의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로드맵에 따라 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ITS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다양한 미래교통수단과 일반 차량이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를 대비하여 도시 전역의 교통정보체계를 이동수단별 맞춤형으로 첨단화 고도화할 것입니다. 네. 급변하는 기술 변화 시기에 민간 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실증 사업을 안정적으로 상용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구 지능형 교통체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장서현 교통 ITS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책을 중심으로 지성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슬램덩크 소식입니다. 이 슬램덩크의 인기가 만화책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것은 이제 인기에 편승해서 단행본 만화책 역시 지금 100만 부가 넘게 발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4일입니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 따르면 이제 이 책의 정식 제목은 슬램덩크 신장 재편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판매 부수가 이제 지난 14일 기준으로 100만 부를 넘어섰고요. 근데 현재 판매 추이가 유지가 된다라면 오는 4월 정도에는 140만 부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슬램덩크의 인기가 이제 만화책까지 밀리언셀러로 이제 등극을 시킨 건데 오리지널판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 슬램덩크 신장 재편판은 지난 2018년도에 출간됐던 오리지널 이게 총 31권이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재편집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총 20권짜리 시리즈 만화로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초대형 이 온라인 서점 이 기록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지금 3위부터 20위까지를 모조리 이 슬램덩크 신장 재편판이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오리지널 31권을 이제 20권짜리로 편집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또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슬램덩크 관련서들이 더 출간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작자인 그 일본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기라든지 또 이분의 인터뷰, 또 미수록 단편 만화 피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새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제목이 슬램덩크 리소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책이 출간되지는 않았고 예약 판매를 받아서 지금 인쇄 중인데요. 네. 지금 초판 인쇄 분량이 5만 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초판을 보통 한 2,000부, 많아도 3,000부 찍거든요. 근데 지금 초판을 5만 부를 한꺼번에 인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슬램덩크 리소스 이제 인쇄되고 있기 때문에 내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 서점에 비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1990년대에 인기 만화였던 이 슬램덩크가 이 3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역시 지난달 4일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흥행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화는 지난 13일까지 누적 관객 수가 290만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예전에 정말 만화책 쌓아놓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영화의 인기로 인해서 또 만화책까지 인기가 대단하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이어서 오늘의 해결책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볼 만한 독특한 그림책 시집 한 권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제목은 작은 성냥갑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한 사람의 시인이 쓴 책은 아닙니다. 아돌프 코르도바라는 분이 이 아동물 그 저널리스트거든요. 네. 이분이 책을 엮고 또 후안 팔로미노라는 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그렇게 해서 완성한 책인데요. 그럼 몇 명의 시인의 시를 엮은 건가요? 네, 이 36명의 시인의 작품이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베로 아메리카, 바로 10개 나라의 시인들인데요. 이 책은 또 2021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한 이 동시집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두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 남미의 나라들을 이겁니다. 주로 중남미, 우리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모여 있는 그 나라들을 일컫는데요. 이 책 작은 성냥갑에 등장하는 시인 중에는 그런데 이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또 후안 라몬 히메네스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를 비롯해서요. 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든지 후아나 데 이바르부르 같은 그러니까 20세기 스페인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대문호들, 대작가들의 작품들도 대거 이 시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에 실린 시인들의 면모가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실린 시들은 가장 오래된 시는 1920년에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전이네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린 시는 2020년. 그러니까 이 책이 21년도에 출간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 최근까지 발표된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 실린 시들이 기본적으로 이 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출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린이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동시들만 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36명의 시인이 세상에 남긴 시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들만을 바로 이 아돌프 코르도바라는 사람이 이제 골라서 엮어놓은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어린이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동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을 모은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품들을 엄선해서 책을 엮은 아돌포 코르도바 이분은 어떤 작가인지 참 궁금해요. 네, 이분도 그 아동문학 작가이긴 합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문학 작가고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아동문학 저널리스트이기도 하답니다. 네. 네, 이분은 바로 이 책, 작은 성냥갑이라는 이 책으로 2021년 재작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볼로냐 라가치상 특별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한편 이 책의 그림을 그린 분은 후안 팔로미노라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독특하게 철학을 전공한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깊이 있고 사색적인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 시문학의 세계를 아주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해석의 힘을 가진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 어린 독자들 같은 경우에 이 책을 보게 되면 문학적 세계가 내면에서 크게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게끔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림을 통해서 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라틴 아메리카 시는 조금 생소한데 시가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등장하나요? 네, 잠깐 살펴볼까요? 이 아르헨티나의 아주 저명한 시인입니다. 마리아 엘레나 왈시라는 이 시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굉장한 이 지명도를 가진 그런 그렇군요. 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1965년도에 발표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작은 성냥갑이라는 책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시의 네. 제목은 작은 성냥갑 속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작은 성냥갑 속에는 별별 것을 다 보관할 수 있어. 이를테면 한 줄기 햇살, 눈송이 조금, 어쩌면 달의 동전 한 개, 바람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 그리고 많은 더 많은 것들. 비밀 하나 말해줄게. 난 작은 성냥갑 속에 눈물 한 방울을 보관하고 있어.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해. 작은 성냥갑 속에는 별별 것을 다 보관할 수 있어. 사물들은 엄마가 없잖아. 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시인이 이 60여 년 전에 쓴 작품이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또 우리 네. 정서에도 쉽게 공감이 되는 이런 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렵지도 않고요. 네. 그 시공간, 공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그런 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중략하고 읽어주셨는데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도 참 좋지만 번역도 참 훌륭한데요. 시는 번역이 참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시가 번역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뭐 이런 대목이 있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한국말로 들었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번역을 시. 어떻게 하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영어로 번역한다라면 even if I die, I will never cry,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문장을 읽는 영미권 독자들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로 해석하게 되겠죠. 다 전달할 수가 없네요. 이 느낌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은 겨우 통하겠지만 그러니까 시상이라고 하죠. 시에 나타나는 사상이나 감정까지 전달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번역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번역가가 그 시인의 시상을 가지고 한국어로 시를 다시 쓰는 일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이 책을 읽어보실 때 작은 성냥갑이라는 책을 읽어보실 때는 이 번역의 문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파블로 네루다를 비롯해서 로베르토 볼라뇨라든지 이런 시인들의 시집을 번역했던 김현균 교수가 이 책을 번역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쓴 시처럼 느껴질 만큼 대단히 공이 들어가고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아름답고도 여러모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림책이 바로 이 작은 성냥갑이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돌포 코르도바가 엮고 후안 팔로미노 그림을 그린 시집 작은 성냥갑 만나봤습니다. 김성신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녀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단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마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뿐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냥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별이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들으셨습니다. 11시 55분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윤가연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방향입니다. 교통량은 많지만 이동에는 문제 없겠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이동하는 데 어려움 없이 지나겠습니다. 경대교 위쪽으로도 양방향 흐름 괜찮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도 정체 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동부로 신천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로는 양방향으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경산 나들목에서 잠시 속도 줄이겠지만 이후로는 막힘 없이 지날 수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달성 2터널 부근 7.4km에서 현풍 분기점까지 갓길에서 시설물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119 상황요원이 침착한 안내로 아파트 화재를 막아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대구 효목동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신고를 받은 소방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영상통화를 연결했는데 싱크대 물을 틀어서 불을 끄려고 애쓰는 여성 옆에 소화기가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해서 무사히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리며 누구나 당황해서 알고 있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에 있는 소화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